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노후의 편히 보낼 생각만 하고 있던 제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켜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딸처럼 생각한 며느리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믿은 죄밖에 없는 제게 이 세상은 너무 가혹하네요. 지금부터 기막힌 저의 이야기를 이곳에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십 년 몸담그고 있던 회사를 퇴직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으로 개인 식당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이제껏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에게 지금까지 수고했다며 보상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들아,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새롭게 시작하기에 사실 겁도 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고 싶은 생각도 드는구나. 어머니, 그 돈은 몇십 년간 어머니 세월을 바친 돈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 늘 응원해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여행 한 번을 못 가봤더구나.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나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고 싶어. 오래 사셔야죠. 벌써부터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녔어야 하는데 저 사는 것도 바빠서 어머니를 챙기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렇게 말씀 한번 안 피우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효도한 거지. 나 혼자 키웠어도 너가 알아서 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 어머니, 그 돈도 저를 위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어머니를 위해 쓰세요. 이젠 그러셔도 돼요. 저도 다 컸으니 앞으로는 어머니 신경 쓰면서 살게요. 아들은 제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퇴직금으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늘 옆에서 응원한다면서요. 저는 죽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 그냥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이나 실컷 떠나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부푼 마음으로 어떤 곳으로 가면 좋을지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들도 제가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관광지 사진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확인하던 도중에 저희 집 벨이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나 택배 올 게 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앞에 서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온 며느리를 보고 당황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퇴직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소파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제 퇴직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퇴직금 받으셨다면서요? 어쩌다 그이가 어머님이랑 얘기한 거 들었어요. 이 사진들은 다 뭐예요? 퇴직금 받은 걸로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맞아. 이제 나도 일할 만큼 했으니 남은 인생은 좀 쉬려고. 그런데 왜? 무슨 일로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집까지 온 거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빠 사업이 좀 어려웠어요. 혹시 어머님 퇴직금을 아버지 사업에 조금 보태주실 수 있나 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사돈 어른 사업에 많이 보태줬지 않니? 최근까지도 보태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사업이 어려워진 거야? 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많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나도 보탤 수가 없겠는데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놔두고 싶어. 도움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나도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나이인지라. 어머님, 그러면 어머니 말씀은 저희 아빠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세요? 가족끼리 힘들 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제껏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사돈어른 사업 힘들 때마다 내가 돈 줬던 건 기억 안 나니? 너무 많아서 사돈 사업에 내가 보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지경이구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다시는 부탁 안 할게요. 저도 오죽급하면 이러겠어요. 그러니 어머니 퇴직금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구나. 퇴직금만큼은 나도 양보를 못하겠어. 그리고 내 돈인데 왜 며느리 네가 맡겨놓은 것 마냥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이만 돌아가. 돈 빌리러 온 주제에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며느리를 보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왔다 갔던 사실을 말했죠. 아들아, 오늘 며느리가 왔다 갔구나. 사돈어른 사업이 대체 얼마나 힘든 거야? 부탁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내 퇴직금까지 달라고 하더구나. 집사람이 어머니 보고 돈 달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사업 힘들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더니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너 걱정할까봐 말 안 했나 보네. 나한테 몇 번이나 돈 빌려갔어서 갚은 적은 없다만 가족끼리 돈 문제로 왈가왈부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넘어갔었지. 어머니, 돈 문제는 가족끼리 더 깔끔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퇴직금 보탤 생각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이 힘드신 건데 보태도 제가 보태야죠. 이 일로 며느리랑 아들이 심하게 싸운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돈 주신 것도 아니시면서 왜 남편한테 죄다 다 일러 바쳤어요? 돈이라도 주고 말하시던가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이때까지 너가 부탁할 때마다 줬던 돈은 생각 안 하니? 이제껏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늘 한번 말했다고 이딴 식으로 말을 해? 시애미 알기를 개똥을 하는 거야 뭐야? 아까부터 전에 줬던 돈 타령하시는데 제가 돈 받을 때마다 어머님께 고맙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예전 얘기를 하세요? 고맙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니? 그냥 준 돈이야? 빌려준 돈이잖아. 애당초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가족이라 돈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괘씸해서 안 되겠어. 너 그 돈 다시 다 갚아. 알겠어? 가족이라 돈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있으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갚으라고요? 어머님, 저 돈 없어요. 못 갚아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것이지 그냥 준 거 아니었어. 갚을 돈도 없으면서 도대체 돈을 왜 빌리는 거야? 더 이상 너랑 말 섞기도 싫고 얼굴 마주하기도 싫으니까 갚을 돈만 보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말하면 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며느리가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제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급기야 저를 돈줄로만 보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때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빠 사업이 많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나도 생각해보니 잘한 건 없는 것 같구나. 나만 입 다물면 됐었는데 내가 괜히 아들한테 말해서 일만 더 키운 것 같아 미안하구나. 지금 저희 아빠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든 꼭 갚을 테니 퇴직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탁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나는 더 이상 갚는다는 말 안 믿어. 매번 그렇게 빌리고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니? 그래도 일단 생각은 해보마. 그러니 오늘은 이쯤하고 이만 돌아가. 저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었지만 그간 보였던 행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에도 안 갚을 게 뻔해서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며느리가 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급하게 혹시 며느리가 또 제게 찾아가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어머니, 혹시 오늘도 저희 집사람 찾아갔어요? 가서 또 돈 달라는 얘기 하던가요? 저희 싸울까봐 걱정돼서 숨기지 말고 괜찮으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까 아침에 찾아오긴 했어.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 사돈 어른 사업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말인데 다음에도 저희 집사람 돈 얘기 꺼내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데 투자해서 돈 없다고 대충 거짓말하고 돌려보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나도 거짓말을 하든 말든 하지. 무턱대고 거짓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니? 아니 그게 집사람이 하도 어머니를 찾아가길래 제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사업이 얼마나 힘드신 거냐고 집사람이 지금 계속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린다고요. 사돈 어른이 뭐라고 하시던 진짜 사업이 많이 힘드시대? 도대체 얼마나 힘드시다니? 아니요. 정 힘들면 제가 조금 보태드린다고 말하니까 저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하시던데요? 장인어른 사업 괜찮대요. 이제껏 휘청인 적이 없으셨대요. 잠시만. 그러면 그동안 며느라기가 빌려간 돈은 뭐냐?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치고 돈을 가져가다는 말이야? 도대체 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제가 이때까지 집사람이 어머니께 돈 빌린 거 말씀드리니 장인어른은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자기 딸이 돈을 빌렸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던데요? 일 커질까봐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아들이 직접 알아보니 사돈어른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혹시나 마음 약한 째가 또 며느리에게 속고 돈을 빌려줬을까봐 노심초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사돈어른이랑 전화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가져갔던 제 돈의 행방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사돈어른 사업 핑계대고 제 돈을 빼돌려서 본인 사채하는 데 썼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사돈 사업에 보태라고 줬던 돈들 다 어디다 갖다 썼니? 험한 꼴 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저희 아빠 사업에 보태드렸죠. 제가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감히 어디다 쓰겠어요? 역시 사실대로 말 안 할 줄 알았어. 사돈어른 사업이 휘청이기는커녕 이때까지 내 돈 받아가서 너가 사치하는 데 썼다며? 아니, 그걸 어떻게... 어머님, 며느리가 돈 좀 쓸 수도 있지. 가족끼리 진짜 왜 그러세요? 그냥 딸 같은 며느리 용돈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그냥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거라.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처음엔 당황해 한 것 같더니 이내 다시 표정을 바꾸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달려드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100번 이해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냥 용돈 줬다는 셈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 오기까지만 해도 돈을 받지 않겠다던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거짓말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사치하는 데 썼다는 걸 알아낸 후부터 어딘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며느리 카드 거래 내역을 보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머리끝까지 분노했더라고요. 저도 배신감에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한 달간 며느리를 몰래 쫓아다니며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모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는 말을 듣고 제 돈이 모조리 며느리의 상간남에게 들어갔다는 생각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제 돈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였거든요. 남편은 제게 모든 일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그래야 손해보며 살지 않는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었어요. 그 덕분에 며느리가 이때까지 제게 돈 부탁을 할 때마다 녹음이 다 되어 있었죠. 최근에 사돈어른 사업 핑계로 제 돈을 빼돌린 것을 인정한 부분들까지도요.
그동안 저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들이 들어있는 녹음본과 아들이 준 며느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들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용소송 걸었다며 며느리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있었고 괜히 이번 일로 겁준 건 줄 알고 나가라는 아들 말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들이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드디어 고소장을 받은 것인지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사람이랑 정리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어? 어머님, 돈도 제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주세요. 내가 분명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니? 당장 내 돈 내놓을 거 아니면 절대 취하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오빠, 그럼 이혼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줘. 나 바람 피운 거 우리 아빠가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줘. 부탁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빠가 알면 나 진짜 죽어. 처음부터 이럴 각오하고 바람 핀 거 아니었어? 들키면 안 됐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 딴 생각 안 할게.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도 안 할게. 아니면 차라리 합의 이혼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어? 미안한데 누구조차고 합의 이혼을 넙죽해줘. 내가 지금 이혼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손해 있는데 네 말을 왜 들어? 나는 이제 네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 결국 아들과 저는 소송을 취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쫓겨났어요. 하필 만난 남자도 유부남이었는지 상간녀 소송까지 더해졌고 자기 가정에 이어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다고 며느리를 더 이상 딸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안사돈이 바람을 펴서 그 남자와 도망가는 바람에 사돈 어른이 혼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건 다 참아도 불륜은 절대 참아줄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이제서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아들한테 합의 이혼하자고 빌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재산 상속도 며느리를 빼고 진행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딸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자신의 못난 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아들을 통해서 일부를 주셨어요. 솔직히 이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받아줘야 사돈어른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실 것 같아서 받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온갖 위자료를 물게 되어 지금은 빚더미에 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더 이상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결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서요. 갈 곳 없는 처지인 며느리는 계속 사돈어른과 제 집을 반복해서 방문하여 잘못했다고 받아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마당에 저희도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네요. 저도 제 돈만 빼돌렸으면 그냥 용돈 줬다는 셈치고 넘어갔을 텐데 불륜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받아줄 때까지 저러고 있을 것 같은 눈치라 결국 아들과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2번 다시는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크게 액땜을 한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